안녕하세요. GTO 안진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자녀들 성공하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성공하는 자녀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어떤 걸 연상하시냐면 어떻게 하면 명문대 보낼까, 바로 그런 생각 드시죠? 근데 사실 그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하는 거하고 대학교 명문 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하면 명문 대학교에 들어가나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국제 무대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하는 그런 자녀 교육을 하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미국에서 헤드헌터와 그 아시안 MBA라는 협회가 있는데 그거의 창시자며 제가 CEO인데,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제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는 인사과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분들을 이제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지금 아시안 인재들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니까 좋은 사람 좀 소개해 달라고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지금 그 회사들의 그 현재의 퓨처의 그 그로스가 다 아시아 쪽에서 오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GE의 그 제프리 이멜트라는 회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 임원단들 다 모아놓고, 임원들이 워낙 많으니까 컨퍼런스를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저도 갔었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런 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모든 임원들이 모여 있는 데서 우리의 앞은 아시아인데 아시안 리더들이 충분히 GE 안에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GE뿐만이 아니고 모든 글로벌 회사들이 다 그래요. 사실 요즘 모든 성장은 아시아 쪽에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항상 아시안 인력들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이 아시안 글로벌 인재들이 어느 나라에서 올까?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탑3에 들까요? 애석하게도 못 들어요. 이 글로벌 기업에서 그 글로벌 인재 그러면은 어디를 떠오르냐 하면은 인도, 중국, 이렇게. 그 다음에는 분명히 한국일 것 같은데 애석하게도 안 올라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뭐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이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 탑 그룹에 못 드는 거 제가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엄청나게 속상해요. 자존심도 상해요. 그래서 문제가 뭘까? 왜 우리 아이들이 여기 먹힐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곰곰이 저 나름대로 생각해보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해보고 그랬을 때 결론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잘못돼 있어요. 제가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엄청난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무슨 전문가냐? 시험을 엄청나게 잘 보는 전문가들이에요. 그거는 세계 최고예요. 근데 이런 글로벌 기업은 시험 잘 보는 사람 관심 없어요. 그런 사람 채용 안 해요. 그리고 그 기업들은 아예 그 입사하는 그 시험도 없어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 시스템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잘못됐구나. 이 이제 글로벌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좀 한국 사회에게 또 여러 부모님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 이 토픽에 대해서. 나무를 봤을 때 저 가지와 이파리 이런 것들이 뭐를 상징할까요? 저한테는 저런 것들이 다 이제 상징이 있는데 이 건강한 그 나무들이 갖고 있는 건강한 인재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성공적으로 리크루팅을 해서 제 클라이언트 회사에 넣어주고 지금도 잘 활동하는 사람들의 그 퀄리티를 어떤 특성이 있나 그걸 좀 종합해 보니까 세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 C로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3C라고 그랬는데 우선 첫 번째가 compassion이에요. 이 compassion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뭐 한국뿐만이 아니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자기만 생각하고 셀피시한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아무 데도 없어요. 좀 자기보다 좀 낮은 사람, 자기보다 좀 덜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좀 끌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나서게 되고 그 리더로 이렇게 레코그나이즈가 돼서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투철하게 경쟁하는 거에 모든 걸 걸었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도 다행히 교회에서 큰 애들은 그래도 교회 활동을 통해서 무슨 봉사 활동이라든지 뭐 단기 선교라든지 그래도 보고 듣고 경험한 게 있어갖고 그래도 많이 나은 편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국 아이들이 이 컴패션 부분에서 많이 떨어져요. 자기 이게 너무 세요. 그리고 캐릭터는 저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이제 성품하고 개성 그 두 개를 하는데 뭐 성품 그러면은 성격이 얼마나 좋고 착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요 개성 요게 좀 문제예요. 요즘 아마 글로벌 무대에서 출세를 하는데 잡을 찾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은 아마 너의 브랜드는 뭡니까? What's your brand? 그 퀘션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스토리를 갖고 있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모든 회사들이 뭔가 좀 특이하고 똑같은 사람 하고 싫어해요. 이 사람이 뭔가 유니크한 걸 갖고 있나? 이런 거를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도 슈퍼마켓 같은 데 가면은 뭘 살 때 브랜드 보고 이렇게 고를 때가 많잖아요.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고 이 사람이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나,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나 이거 갖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개성, 이 브랜드 이거를 빨리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면접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제가 지난 한 30년 동안 한 게 6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인터뷰를 면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브랜드들이 있는데 어떤 브랜드냐면 다 똑같아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고 공부를 잘했고 아주 이렇게 거창한 학교 다녔고 그러니 나를 채용해 주십시오. 그게 브랜드예요. 근데 그런 애들이 다 똑같아요. 한 명 있는 게 아니고 뭐 유니크한 뭐 이런 게 없고 근데 그 와중에 조금 형편이 되고 그래도 좀 노력을 좀 더 했던 애들은 거기다가 이제 스펙이라는 걸 조금 이렇게 좀 뿌려요. 이제 그걸 통해서 조금 스토리가 좀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는 약해요. 뭔가 좀 유니크하고 퍼스널하고 좀 누군가를 좀 감동시킬 수 있는 누군가의 관심을 확 끌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우리 아이들은 너무 없어요. 여기에 이제 한국을 벗어나서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할 때는 이 브랜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 없이는 불가능하고 이게 잘 돼 있으면은 엄청나게 길이 빨리 열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브랜드 키우는데 많이 신경 쓰세요. 이 커뮤니케이션 그러면은 아, 영어를 잘해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런 거를 팍 떠올리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영어를 그 아주 유창하게 하는 거하고 효과적으로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유창하게 못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저는 제2 외국어를 2개나 해요. 영어, 한국어. 근데 저는 모국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벌써 눈치챘다시피 제가 한국말이 조금 약합니다. 그 뭐 이렇게 유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컨텐츠가 좋아야 돼요. 컨텐츠가 좋으면은 아무리 내가 말을 못하고 헤매고 그러더라도 듣는 사람이 알아서 들어요. 또 막 그 TV 커머셜 같은 데 보면 막 엄청나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안 듣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유창한 거랑 효과적인 거랑은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당연히 네이티브하게 못 하시지요. 그렇지만은 효과적인 영어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난 네이티브하게 뭐 영어 할 거야 그런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있는 그 영어 실력 조금만 다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신경 쓰시면 괜찮아요. 사실 제가 그 오늘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오해를 하지 않으실까 아니면은 굉장히 좀 센 반감을 느끼지 않으실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할까 말까 좀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고 아주 들으면 기분 좋은 그런 얘기만 골라서 좀 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얘기보다 꼭 들어야 되는 얘기를 꼭 해야겠다 그런 용기가 저한테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로 하는 걸로 끝나고 싶지 않고 결국 우리 아이들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해서 좀 아주 큰 글로벌 무대에 나가서 좀 왕성하게 활동도 좀 하고 성공도 좀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뭐 미셔너리 워크도 많이 하고 활동이 좀 왕성한 그런 애들을 키웠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한국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많은 상황과 그 교육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되는 게 너무 세게 왔기 때문에 말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또 제가 또 조심스러운 것들 중에 하나는 제가 한국의 실정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제가 자신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한국 실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미국하고 글로벌 무대에는 꽤 전문가라고 자신을 합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 한국에는 다른 데랑 비교해서 제일 차이 나는 게 뭐냐면은 명문 대학교에 목숨 거는 거. 본인도 그렇고 그 가족들도 그렇고 그게 그냥 인생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요. 그걸로 목숨 거는 그게 어느 나라보다 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글로벌 탤런트 오피서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명문대와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하고는 그 관계가 별로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에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우리 아이들 막 명문 그런데 보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 아이들 그 대학교 가려고 입시 과정에서 얼마나 애들 힘듭니까? 그것도 그냥 저는 그 애쓰는 모습이 저는 어떤 식으로 어떤 모양이 떠오르냐면은 그 운동 선수들이 그 시합 나가기 전에 그 스테로이드 막 맞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어떤 경우에 초등학교 때부터
스테로이드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에카데믹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데, 그 스테로이드를 맞고 어떻게 해갖고 명문대 갔다고 쳐요. 아마 많은 부모들은 야, 중창령에 도착했다, 할렐루야 하고 좋아할진 모르지만은, 그 아이는, 그 스테로이드를 맞고 명문에 온 아이는 그때부터 지옥 같은 고통의 시작이에요. 저 그런 애를 너무너무 봤어요.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하다가 여태까지 계속 스테로이드만 맞다가 이제 대학교 가면은 스테로이드 없거든요. 뭐 과외를 해요, 뭐 미리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거든. 그냥 생으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온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랑 스테로이드 맞고 온 애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게임이 안 돼요. 그치만은 어떻게 해요? 거기 갔는데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별 노력을 다 합니다. 치팅도 하다가 걸려서 퇴학도 당하고, 많은 애들이 드롭아웃 해요. 못 따라가고 결국 심한 경우에는 자살도 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그런 거 있죠. 미국의 뭐 아이비리그에 누가 입학했다 그러면 온 동네가 다 알죠. 신문에도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드롭아웃 하는 거는 조용조용히 나가요. 근데 그 숫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아이비리그 중에서 드롭아웃 하는 레이시 한국 애들이 제일 높아요. 그 얘기는 너무 스테로이드 맞고 온 애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 그냥 당연히 거기 갈 만한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스테로이드 맞고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졸업을 할 때 어떻게 해갖고 이제 명문대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많은 특히 이제 부모들은 또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진짜로 끝났구나, 참 좋다. 근데 이 졸업이라는 말이 영어로 commencement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commencement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진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대학교 졸업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대학교 졸업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 게임 시작이에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졸업을 했는데 잡을 못 잡아요. 아이비리그 나왔다고 다 잡되는 거 아니에요. 하버드 나왔다고 거기서 좀 헤맸는데 하버드 나와서 오세요, 그런 회사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의 그 커리어는 마라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부모들이 하는 것들이, 학교가 하는 것들이 100m 단거리 선수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단거리는 잘 뛰어요. 그러다가 마라톤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다 힘 빠졌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또 거기서 퇴사해갖고 다들 어디 가는지. 근데 하여튼 잘 나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한테 좀 멀게 좀 잘 달릴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좀 예를 들면은, 제가 뉴저지에서 사는데 거기에 이제 학부모 모임에서 저를 좀 초청을 해주셔갖고 좀 특강을 갔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다 하고 이제 이제 질문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뭐 손을 딱 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아이비리그 같은 데 가면은 뭐 손해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갖고 한 30분을 더 얘기했어요. 왜냐면 걔네들 그 아이비리그를 보내기 위해서 잃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참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도 꼭 애들을 대치동에서 교육시키는 것 같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해요. 주말에 그냥 학원 돌리고 과외하고.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더 문제인 게, 거기서 이제 태어나고 거기서 뭐 사는 어린 아이들은 most likely 이제 미국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잡도 찾고 저걸 해야 되는데 정말 문제예요. 여기서 유학 가고 그러는 애들은 뭐 미국 갔다가 잡이 안 되면 한국에 나와서 뭐 학원에서 가르치기라도 하겠는데, 거기 있는 애들은 그런 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더라도
그 좋은 그 회사를 들어가더라도 멀리 못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또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이나 하시는 그런 것들이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연 주제를 좀 미리 뽑은 게, 제가 먼저 쓴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뭐내 안에 있는 글로벌 인재를 깨워라,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제가 지금 책을 또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는 책을 다 쓴 다음에 이런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나온 김에 급해요. 우리 애들 지금 막 크고 있고요.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리 프리뷰를 좀 보여드린 건데, 저는 뭐 제가 혼자 이런 얘기 한다고 그래서 뭐 사회가 분위기가 바뀔 건 아닐 것 같고, 근데 제가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상의를 좀 하다 보면은 의외로 제가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동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왜 안 바뀌는지 몰라요. 근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부모들이 좀 많이 우선 아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 키우는데 그 영향을 주는데 너무 많은 영향을 주면 안 돼요. 애들 브랜드 아까 키운다 그랬죠? 브랜드 키우는데 아이들 좀 놀아야 돼요. 몰려다니면서 놀기도 하고, 놀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뭐 공상도 좀 하고, 뭐 헤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지만 아이들이 그 브랜드가 생겨요. 너무 처음부터 엄마 아빠가 하려는 대로 FM대로 쭉 그런 애들은 브랜드, 무슨 수로 브랜드를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 아이들, 그들이 꿈을 꾸고 나갈 때 사회 부모가 좀 올바르게 좀 교육을 좀 해서 우리 아이들 세계 무대에 나가서 좀 인정받고, 아까 보였던 그 너무 멋있는 나무 좀 그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 나와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성공의 열쇠가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참 재밌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할아버지의 사회봉사, 엄마의 정보력이 아니고 엄마의 사랑, 아빠의 무관심이 아니고 아빠의 기도. 그렇게 바꿨을 때 우리 아이들 분명히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육이 될 겁니다. 제 강의를 듣고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학생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미국의 학생들 보면은 사실 취업에 특별히 준비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요. 자기가 많은 경우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은 정말 별거 다 해요. 뭐 계획을 쫙 써갖고 뭐 이때는 뭘 준비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나, 나한테 얼마나 잘 맞나, 이런 걸 저기 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 자기 브랜드 그 찾는 거요. 그런데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은 직업에 귀천이 일단 없으니까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가 어느 쪽이 전망이 좋다더라,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어느 쪽이 나랑 맞나, 이게 관건이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지, 뭐 스펙을 쌓든지 뭐 취직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대표님의 멘토링을 받고 글로벌 인재가 된 청년들이 많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점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나요? 제가 멘토링 아마 한국 사람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또 저는 이제 멘토링 하는 거를 굉장히 즐겨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활동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리더급 되는 사람들은 이 멘토링을 안 하는 사람들은 리더로 또 안 쳐줘요. 그래서 이 리더급 되는 사람들 됐다 그러면은 거기까지 갈 동안 굉장히 멘토링을 많이 해줬고, 하여튼 그 리더의 퀄리피케이션 중에 하나예요, 이 멘토링 많이 하는 게. 근데 이걸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보람돼요. 좀 자기보다 좀 주니어한 사람들, 학생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꼈는데, 저는 가끔 막 어드바이스를 해주면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해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나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얘네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뉴스예요. 그거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당연한 얘기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갖고 이제 멘토링 하다 보면은 참 기쁨도 제가 많이 오는데, 특히 이런 아이들이 나가서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에 나오는 그런 제가 멘토링 하는 친구들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기회가 되면은 아마 케이스가 더 많이 생길 거니까, 시간이 더 활약되면은 더 많이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한번 기회 되면 멘토링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현재 멘토가 없다 그러면은 멘토 꼭 찾으세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지 글로벌 무대에 나가서 좀 왕성하게 활동하고 성공할 수 있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안에 잠자고 있는 글로벌 인재를 깨워라. 제가 깨워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 국제 무대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인데 좀 흙이 묻어 있어요. 보석을 새로 만들려는 게 아니고 벌써 보석이세요. 혹시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 그러면은 꼭 좀 한번 시야를 좀 넓게 멀리 보고, 한번 글로벌 무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